안녕하세요. 저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첫 번째 왕주린이로 출연했던 오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큐렉소라는 기업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로봇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료 로봇들이 향후에 좀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관절염 환자도 계속 늘고 있고, 또 세계 의료 로봇 시장의 2위가 정형외과 수술 로봇 분야라고 해서 인공관절과 재활 로봇 개발 업체인 큐렉소에 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큐렉소 이렇게 제가 여기 IR 자료를 좀 찾아서 요거를 좀 같이 띄우면서 해볼게요. 큐렉소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큐렉소는 한국 야쿠르트 자회사인데요. 2011년 9월 한국 야쿠르트가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이게 찾아보니까 지금은 사명을 HY로 변경해가지고 이게 HY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최대 주주가. 그래서 한국 야쿠르트가 35.4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큐렉소의 시총은 2,379억 원, 발행 주식수는 3,344만 8,869주입니다. 큐렉소는 원래 2006년 3월 20일에 대원 CI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코암 나노 바이오로 변경을 했고, 2006년 11월 9일에 코암 나노 바이오에서 큐렉소라는 사명으로 다시 변경을 하였습니다. 큐렉소의 대표이사는 이재준 씨란 분이시고요. 한국 야쿠르트 이사직을 역임을 하셨는데 2011년부터 12년까지 큐렉소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시다가 2012년에 대표이사에 취임해 현재까지 경영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큐렉소의 사업 분야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큐렉소는 의료 로봇 사업 부분하고 임플란트 사업 부분, 그리고 무역 사업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로봇 사업 분야는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정형외과 수술 로봇, 그리고 재활치료 로봇 등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부분은 인공관절 보형물인 임플란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사업 부분은 식품 원료를 수입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큐렉소가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한국 야쿠르트의 최대 주주가 팔도라는 팔도 비빔면 팔도거든요. 그 팔도에 원재료, 그러니까 한국 야쿠르트와 팔도의 원재료를 수입 판매해서 수익을 좀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큐렉소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 큐렉소의 의료 로봇 관련 사업을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수술 로봇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술 로봇 시장은 의료기 시장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 높은 분야로 이제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 동향 자료에 따르면은 앞으로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의 경우에는 2018년에 39억 달러 규모에서 5년간 연평균 10.4%로 성장을 해서 2023년에는 65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윈터 그린 리서치는 2022년 14조 7,771억 원까지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고, 그랜드뷰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2024년에 24조 원까지로 이 의료 로봇 시장이 팽창할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수술 로봇 시장은 지금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의료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다빈치라는 의료 로봇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다빈치는 복강경 로봇 수술인데요. 이 로봇이 복강경 로봇 수술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미국 내에서 약 1,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약 5,000대 가량의 다빈치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 한 복강경 수술 중 한 10% 가량은 이 다빈치 로봇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빈치가 2000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다빈치가 이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때 이 FDA 승인을 받았던 게 좀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큐렉소랑 같은 분야인 관절 수술 로봇은 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인공 관절 로봇 수술은 2002년에 국내에 첫 도입이 됐고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관절 수술에 대한 수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근데 특히 고관절 수술보다 이 난이도가 높은 슬관절 수술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관절 로봇 수술 시장은 어떻게 지금 포진이 되고 있냐면은 미국의 스트라이커라는 회사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스미스 앤 네퓨, 그리고 짐머 바이오맷, 그리고 로보닥을 인수한 한국의 큐렉소 등이 이 관절 로봇 수술 시장에 좀 포진을 해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커사의 마코라는 이 로봇 수술 기계가 다빈치 다음으로 의료 로봇 수술 시장에서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미스 앤 네퓨는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지원하는 수술 보조 로봇 네비오를 런칭을 했는데요. 마코라는 이 로봇이 거의 이 관절 로봇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미스 앤 네퓨는 마코보다 좀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관절 로봇 수술 분야는 사실 이 스트라이커사가 거의 과반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큐렉소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맹렬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로봇 수술 분야는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 복강경 수술 로봇을 제조하고 있는 미래컴퍼니, 다음 신경외과 수술 보조 로봇을 보유한 고영,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보조 로봇을 보유한 이렇게 큐렉소 이 3대 중견 상장 기업들이 국내 수술 로봇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은 저희 옷장사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큐렉소의 그 의료 로봇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큐렉소는 인공 관절 로봇 분야, 그다음 재활 로봇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요. 큐렉소의 지금 보이나? 네, 이 큐비스 시리즈가 약간 큐렉소에서 조금 밀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큐렉소에서 자체 의료 로봇 사업의 확대를 모색하고자 이 큐렉소 자체 수술 로봇 브랜드인 큐비스 제품에 대해서 지금 상용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이 큐비스 제품은 크게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랑 그리고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큐비스 조인트는 인공관절 수술 시 인공관절이 보다 정확히 이렇게 삽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 로봇이고요. 큐비스 스파인은 그 척추경 나사못을 계획된 정확한 위치로 안내하고 지지해주는 척추 수술 로봇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큐비스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큐비스 스파인이고요. 네. 큐비스 조인트는 2000년 6월에 MFDS 승인을 받았고 2021년 C 승인을 받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큐비스 스파인은 19년 12월에 MFDS 승인을 받았고
20년 5월에 CE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승인을 받는 것들이 향후에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런 승인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건 보행 JR 로봇 모닝위크인데요. 이 로봇은 큐렉소가 2017년에 현대중공업의 의료 로봇 사업부를 양수받아 개발한 그 재활 관련 로봇입니다. 이 모닝워크는 하지마비 및 기능 저하의 보행 재활 훈련, 그 환자에게 쓰는 보행 재활 훈련용 로봇인데요. 다양한 연령층 환자의 재활 훈련이 가능하고 또 환자 탑승 및 치료 준비 시간이 기존에 보통 30분이 걸리던 것을 1분으로 단축해서 이 치료 준비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는데 VR을 탑재한 모델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모닝위크 S200이라는 버전을 이게 지금 개발을 했는데 기존 재활 로봇과 비교해서 낮은 지상고로 개발되어 설치 공사가 불필요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환자 상태별 처방의 다양성을 제고해서 성능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자체를 좀 길이를 축소해서 설치 공간을 47%로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지금 상용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닝위크 200은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하는데요. 경북권 재활병원 공급 및 최근 국책 사업을 통해서 2대의 수주를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 의료 시장으로도 의료 시장의 진출도 이게 추진할 계획인데, 이 재활의료 로봇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거의 재활 로봇 그 시장의 로봇 점유율 퍼센트가 한 1% 정도 내외라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큐렉소는 그리고 2006년에 세계 3대 의료용 로봇인 로보닥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는데요. 이 로보닥의 기술을 확보를 해서 이 기술을 좀 고도화시켜서 T-솔루션 1이라는 제품을 좀 상용화를 했습니다. 거의 주력 제품은 이 큐비스랑 이 모닝위크인 것 같고요. 이 지금 T-솔루션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임플란트 부분인데, 그 퇴행성 관절염 수술 증가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장도 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국내 인공관절 시장은 해외 기업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2020년 슬관절 임플란트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아까 짐머 바이오멧 이게 27.8%, 스트라이커사가 25%, 그다음 스미스앤네퓨가 11.5%, 코렌텍이 9.6%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큐렉소는 이 짐머 바이오멧하고 국내 총판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신규 거래처에 어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영업 환경 개선 및 그리고 자사 제품인 아까 말씀드린 큐비스 조인트랑 T-솔루션 1에도 연계를 해서 같이 마케팅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임플란트 사업은 계속해서 신규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있고 또 매출 확대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큐렉소는 12월 달에 인도 최대 임플란트 기업인 메릴 헬스케어와 계약을 했고요. 의료 로봇 사업 분야에서는 지난해에는 18대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021년에는 34대를 공급하고 수주하는 등 좀 큰 폭의 성장성을 갑자기 보였어요. 그리고 인공관절 전문 기업 아까 말씀드린 코렌텍과 사업 계약을 맺고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중국에 이제 공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중국은 의료 공급이 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라 가지고 그 의료 로봇의 수요와 그 다음에 중요성이 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쪽 시장이 약간 좀 아직 개척이 좀 잘 되지 않은 시장이라서 좀 중국 시장을 노리고 접근하는 게 좀 큰 성장성을 여기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큐렉소는 사실 좀 계속 적자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2020년에 조금 흑자로 다시 한번 전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흑자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가 여기 보면 2021년에는 분기 실적을 보면 다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수주 목표를 그 의료 로봇 분야의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2021년에 조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무역 사업에 좀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적자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 로봇이 수입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수입 부품이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물류 비용도 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큐렉소는 의료 로봇 사업 분야에서는 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로봇 수술 자체가 원래 좀 의료보험이 잘 적용이 안 되는 분야라고 해요. 비급여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그 건강보험 거기서 조금 전환을 해준다면은 좀 수요가 좀 많이 늘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로봇 수술이 비싸서 아마 이 의료 로봇 분야가 조금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큐렉소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조금씩 그 로봇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의료 로봇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자세하게 드리지 못했는데 이게 약간 의료 용어들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를 되게 잘 해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